푸틴은 독재자, 바이든, 연설 중 한국도 거론, 우리는 한국에 석유 개발권을 줄 것입니다. 푸틴의 유언장 공개? 미국의 해외 자원 개발의 역사는 1930년대로 올라간다.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직전 1938년 미국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의 장자격인 엑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엑손의 수석 지질기사인 아론을 통해 자이언트 디스커버리로 평가받는 매장량 600억 배럴의 가와르유전을 발견한다. 이후 사우디 왕국은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의 자원공학 기사들을 통해 해외 석유 생산을 가속화한다. 1970년대 석유 정치화로 인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는 유가를 배럴당 3달러대에서 11달러로 올리며 세계 경제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 미국 석유 메이저는 독자적인 반격으로 알래스카 설원 지역 프루도베이에서 매장량 240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해 오펙의 석유 정치화 무기에 반격한다. 이 두 가지 석유 발견은 인류의 석유 자원 역사의 양대 축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미국의 석유 메이저가 이뤄냈다. 사우디 왕국의 가와르유전의 석유 수익은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40년간 미국의 석유 재무 인력들이 독식했다. 사우디 왕국은 그저 배럴당 몇 센트의 로열티만 받았다. 그러다 사우디가 석유 재무 분야를 배우고 접수하면서 국유 수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들어 마침내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완전 지배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탐사 분야에서 석유 재무 능력을 확대해 탐사 자산의 재무적 실현 가능성을 높였고 사우디의 석유 생산 재무 능력을 그 위 단계인 탐사 투자에서 성공 회수 능력과 리스크 통제 능력으로 증명했다. 10여 년 전 석유 생산 세계 1위는 사우디였지만 현재는 탐사와 생산 모두에서 미국이 세계 1위인 근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은 2008년경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했다. 양질의 학문적 지질과 자원공학 고등 인력들이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3대 자원개발 공기업에 총 5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를 이행하게 했다. 하지만 자원 재무 통제 등 준비 없는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해 자원 확보에 실패함은 물론 자본 낭비만 불러왔다. 마치 전쟁에서 공군 전투통제단, 자원재무통제, 없이 보병, 지질자원공에게 막대한 병찬 물자를 공수해줘 대부분의 물자를 적진에 넘겨준 것과 같은 꼴이다. 해외 자원개발이나 국내외 에너지 사업 개발에는 지질, 공학과 기업재무의 성과를 연결시켜주는 에너지자원재무 기능이 있어야 기업재무의 투자 성과로 연결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는 에너지자원 재무 인력이 없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연구 성격의 탐사 사업, 광업진흥 사업, 가스 도입 도매 사업만 하다 보니 핵심 기능인 에너지자원 재무의 필요성을 몰랐다. 에너지자원 재무는 지난 150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원료 공급 식민지를 추구했던 열강들과 석유 메이저, 금융자본들이 결속해 상세히 구축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막대한 자원과 자본이익을 향유했다. 미국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사우디 등, 영국의 BP, 이란 등, 이탈리아의 에니, 북아프리카 등, 네덜란드 로스차일드와 노벨 가문의 로열 더치, 아제르바이잔 등이 국가별 기업 재무와 별도로 해외 자원 및 에너지 자산에 대해 관습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자원 재무의 분석 기법과 운영 기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에너지 자원 사업이 기업 재무 성과와 더 나아가 국가 에너지 자원 공급망, 안보까지 연결되려면 공군 전투통제단과 같은 에너지 자원 재무 전문 조직과 인력의 구성과 육성이 시급하다. 2. 연해주 주지사 한국 편입 요청. 푸틴의 유언장 때문일까? 연해주 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푸틴의 건강 악화설로 유언장까지 공개가 되며 유언장에 연해주를 한국에 편입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옛 영토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포스팅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의 독립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러시아 연해주지사 올레크 코제미아코 지사의 발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 전쟁 중 생존의 위기를 느낀 연해주 지사는 심지어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현재 어려움에 처한 연해주를 구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공식적인 실패로 인정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소련이 해체됐을 때처럼 러시아의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 연해주의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상황에 왜 연해주 지사는 많은 나라들 중 한국을 언급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는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 연해주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러시아 정부는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의 연해주 개발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초대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7개 도시 중 한 곳으로 연해주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연해주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가 건설되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전쟁으로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는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 사업마저 중단되어 연해주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도 어렵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제재로 인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연해주 지사는 한국의 모처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대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푸틴의 유언장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한국 편입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연해주 지사와 한국 편입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동북아에 생길 파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지만 올레크 코제미아코 연해주 지사는 이런 반발에 한국과 함께 대응하면서 러시아를 자유민주 동맹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결정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결정으로 한민족이 다시 만주 땅을 밟게 되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연해주가 한국에 편입되면 중국은 완충지대인 북한의 의미가 사라지고 한국군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군 또한 중국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지방마저 차단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위협으로 규정짓고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응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마치며 이로써 연해주는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은 고심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사후 한국은 큰 저항 없이 러시아로부터 연해주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진행 중인 현재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바이든, 병든 푸틴. 전쟁 끝낼 의지 있다면 대화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의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면 나는 준비됐다.
그러나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의하에만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푸틴의 행동이 병들었다. 고 비난한 뒤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둔 미국과 유럽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날인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 기업들을 차별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과 이견을 줄이려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는 타협안을 그들에게 수용하라는 압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마크롱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토와 미래를 협상하는 순간과 조건들을 설계하는 것을 존중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 미국은 때로는 일부 작은 차이를 보이나 결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며 양국의 이견을 인정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두 나라가 보여준 단결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오늘 우리는 이런 잔인함에 함께 맞설 것을 재확인한다. 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할 것이다. 고 말했다.